사람마다 패치의 사이즈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내 패치에 맞춰서 그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콩색 파자마 퀼트 톡.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쓰고 가방에 사용되는 퀼팅 라인을 이 꽃 모양을 어떻게 그려서 퀼팅을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 홍선은 어떻게 그렸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 가방 미쓰고에 사용된 퀼팅 라인은 템플릿으로 작업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가방을 만들 때는 템플릿을 다양하게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탑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 일일이 하나씩 그려가면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한 블록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꽃 모양인 거예요. 요렇게가 꽃 모양인데 한 블록만 보시지 마시고 요 옆에까지 같이 퀼팅 라인을 보시면 요렇게예요. 요렇게 동그랗게 하나에서 요렇게 요렇게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모양이 우리 웨딩링 했을 때 가운데 바닥재로 들어가는 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패턴으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모양의 템플릿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템플릿이 없고 템플릿에 있는 퀼팅 라인은 딱 정해져 있는 사이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패치의 사이즈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내 패치에 맞춰서 그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가방 사이즈로 하게 되면 너무 커져서 설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작은 사이즈의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4cm로 바둑판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가방에 사용되는 거는 블록이 더 크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요 큰 사이즈가 아마 가방에 맞긴 한데 사람마다 같은 정사각형을 꿰매도 탑 사이즈는 무조건 달라지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이 필수적인 건데 그래서 퀼팅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프로 바닥이 그려져 있는 게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원단.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라운드를 그려가지고 꽃 모양을 잡을 건데 두 가지 방법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으로 원형에 있는 아이로 해당되는 원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자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중심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돼서 조각 사이즈 안에도 중심을 그려서 그 안에서 본인이 맞는 지름이 4cm거든요. 이렇게. 제가 덧방하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원을 계속 그려주시는 거예요. 겹쳐서. 그러면 이 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겹쳐요. 여기도 계속 이제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사각형 안에 중심선은 또 십자가로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좀 번거롭긴 한데 만들어놨을 때 퀼팅 라인은 많이 예쁘거든요. 흔하지 않는 퀼팅 라인이어가지고 저는 이 방법으로. 근데 이 자를 사용했더니 보시면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써 있어서 그 부분은 라운드가 안 그려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또 라운드가 안 그려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자루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대신에 사이즈를 보면서 바로바로 하기엔 좋아요. 이 부분은 템플릿으로 이걸로 한 거예요. 위에 빨간색은. 십자가 그려주시고 다 그려주신 다음에 그 사이사이마다 사이사이 다 이걸 그려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퀼팅 라인을 그리는 작업 시간이 아주 짧지는 않고 심플하지는 않지만 만들어두면 예뻐요. 근데 제가 이제 자를 사용해서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라운드를 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요거거든요. 본인의 사각 패치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즈에 맞는 원형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그리기가 쉬워요. 단 얘가 두꺼운 종이에다가 하면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원단이 좀 가려요. 그래서 보고 그릴 수가 없어서 손 코팅지가 있어요. 손 코팅지라고 해가지고 다이소에 가시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임펜 있죠? 두꺼운 펜으로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다 놓고 그리신 다음에 가위로 오려가지고 요걸로 요 라인을 그릴 거예요. 얘도 똑같이 사각 패치 안에 십자가는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제가 수성펜으로 그렸는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테스트해볼 때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각 있죠? 그 안에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비 오는 날은 수성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습한 날. 요게 하나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이렇게. 이게 펜이 두꺼워서 잘 보이게 하려고 펜을 두껍게 하니까 막 이게 번지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원단에 사용하는 건데 지금 종이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두껍게 나오네요. 이 사이에 또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10펜으로 해야지. 되게 많은 원을 그리셔야 돼요. 퀼팅 라인은 듬성듬성한 것보다 좀 많은 게 예쁘긴 해요. 손이 많이 갈수록. 여기 보시면 이제 꽃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리시는 게 편하고요. 설명서에는 요 블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블럭에 설명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처럼 원형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요거 있죠. 요 꽃 모양 요거 하나만 설명서 도안에서 따가지고 중심 그린 다음에 하나씩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요게 지금 이 자는 이 라운드 부분 여기가 비어가지고 그리기가 힘들고 요게 제일 그리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요게 사이즈가 제가 설명서에 드린 거는 종이 도안의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제 패치를 만들고 나면 패치 사이즈가 조금 줄을 거예요. 이 사각형 사이즈가.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리는 거는 만드시는 분께서 사이즈 조절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라운드가 정확하게 이 꽃 모양이 퀼팅 라인을 그리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 조절은 본인들이 조금 하실 줄 아셔야지 퀼트 소품을 만들 때 조금 더 예쁘고 완성도가 좋은 소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퀼팅 라인을 그리는 방법은 요렇다라는 걸 보여드리지만 사이즈, 이 지름, 원의 지름은 내가 만든 탑 사이즈, 조각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그리는 방법은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직스 131번하고 71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방을 만들 때 제가 사이즈 조절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판은 조각이 있고 퀼팅 라인까지 빡빡하게 해요. 근데 뒷판은 저는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V라인으로 중심선 잡아가지고 이 각도는 원하시는 각도로 하는데 지금 얘는 조각이 있고 퀼팅 라인도 되게 빡빡해요. 근데 뒤에는 퀼팅 라인이 앞에 비해서 듬성듬성해요. 그러면 앞판과 똑같은 사이즈의 뒷판으로 재단을 해서 퀼팅을 해도 퀼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앞판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앞판 뒷판은 무조건 같은 사이즈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판에 맞춰서 작은 판에 맞춰서 뒷판 사이즈를 똑같이 만드시고 옆판은 중심선을 잡아가지고 이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여기에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바느질을 했어요. 남으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옆판도 퀼팅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앞판보다. 그래서 중심에서 시작돼서 한쪽으로 하셨을 때 여기에서 여기 옆판이 남을 거예요. 안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남는 게 어떤 분은 1cm, 어떤 분은 0.5, 어떤 분은 2cm. 그게 왜 다르냐면 퀼팅 라인을 어떻게 그리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퀼팅 땀이 얼마나 크고 적냐에 따라서 옆판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소품을 만들 때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서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가방이 쏠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중간에서 앞판, 뒷판 중심 잡고 옆판 중심 잡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셔야지 한쪽에서 바느질을 하시면 가방 틀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무조건 일정하게 남아야 돼요. 왜냐? 중심 잡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중심 잡아서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옆판이 올라가는 건 균일한 사이즈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방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가방 만드실 때 안감에 이렇게 바이어스를 쳤단 말이에요. 안쪽에. 정말 단단해요. 손이 많이 가지만 요런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설명서에는 얘 바이어스를 써라고 말씀드렸지만 얘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옆판 앞판 조립할 때 공구르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선택 방법이에요. 바이어스를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있다고 해서 꼭 바이어스를 쓰셔서 만드시라는 건 아니고 옆판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도 나는 이 방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어스 하지 마시고 창구멍 내서 하시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냥 겉에서 공구르기를 하셔갖고 가방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안에서 바느질을 한번 조립을 하면서 전체를 다 잡아요. 그리고 나서 바이어스를 쌌어요 저는. 근데
한꺼번에 바이어스를 싸셔도 상관없어요. 옆판을 같이 조립하면서 바이어스를 한꺼번에 같이 바느질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바이어스가 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택하셔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저는 조립할 때 좀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퍼져나가서 끝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남겨갖고 잘라낸 다음에 안쪽에서 바이어스를 따로 달아서 바느질을 해요. 그러니까 조립과 바이어스를 분리해서 바느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분리하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본인의 선택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사이즈 조절이에요. 아까 퀼팅 라인 그리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만 하셔가지고 이런 가방 만드실 때 퀼팅 라인 이런 꽃 모양도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